들을수록 행복해지는 현이의 책 한 그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타인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즐거움. 혼자인 건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 황소라 지음. 출판사는 모모북스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황소라 작가님은 15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이자 결혼 10년 차의 워킹맘입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가 좋아 작가라는 이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인간관계에 미쳐 대비하지 못해 상처받았던 10대의 이야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방어적이었던 20대 이야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30대의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멘탈이 약한 것이다. (12월 31일) 밤 모두가 잠들고 혼자 TV 앞에 앉았다. 치열하고 어수룩했던 20대의 시간이 저물고 행복하길 바라는 30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의 카운트다운을 마음속으로 같이 세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의 사회생활은 무엇이 부족해서 극심한 근육통을 앓고 있었던 것인가? 10대 시절의 애정 결핍이라고 하기에는 핑계 같았고 20대에 스쳐가는 나쁜 인연의 탓으로만 보기엔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았다. 길게 생각이 이어지려는 찰나 TV 속 환호와 함께 새해를 알리는 제아의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소원을 빌었다. 부디 30대 사회생활은 순탄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고 통영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설렘과 두려움. 여행에서 느꼈던 두 감정이 교차되는 것을 이곳에서도 느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곳은 잠시 머무른 곳이고 이곳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 이곳에서 모든 상처를 애써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안 그래도 서울에서 온 깍쟁이로 선입견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제대로 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나를 세워가며 나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에너지 소비는 더욱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 홀로 즐기기였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늘 만남의 연속이었다. 혼자인 게 싫어 쉬는 날이 되거나 저녁에는 무조건 약속을 만들었고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 시간 안에서 상대방의 시선 안에서 호의적인 모습으로 비치길 바랐다.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다. 나는 온갖 재밌고 자극적인 대화를 던지며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항상 내 시선 끝은
상대방의 눈빛을 향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본 날은 성공적인 날이었고, 잠깐이라도 불편한 기색이 스친 날에는 자책하며 실수가 있었는지 곱씹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 망상하며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불킥하며 밤을 꼴딱 새웠다.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지나쳐 안 맞는 사람을 이해하려 나를 틀 안에 가두기도 했다. 남이 보는 내 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시간을 쏟았고, 그들의 평가에 그날 하루 내 기분도 결정되었다. 그렇게 나를 휘두르다 보니 곧 에너지가 방전이 되었다. 힘들면 안 만나도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 다음날 또 다른 상대를 물색했고,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 나쁜 패턴을 반복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 나의 조바심이 부담이 된 것인지, 또는 상대에게 내가 너무 가벼워 보였던 것인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와서 함께 하자는 약속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늘 내가 먼저 다가가서 시간 괜찮냐고 물어봤다. 씁쓸했다. 분명 관계는 상호작용인데 늘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았다. 다들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항상 먼저 만나자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또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늘 밝게 웃으며 활기차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아니, 몰랐으면 좋겠다. 나의 장점이라고 하기엔 아무래도 약점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사람의 감정을 잘 캐치하기 때문에 일에서는 실수가 거의 없었지만 개인적 관계에서는 늘 약자가 되었다.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레 겁을 먹고 눈동자를 굴렸다. 통영에서는 같은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일부러 남들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롯이 내게 집중했다. 재미없어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가장 중요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일을 할 때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정도로만 관계를 맺었다.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배려했고, 나를 갉아먹으면서 억지로 짜낸 배려는 하지 않았다. 당연히 예의와 정중함을 담았고 미소도 지었다.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즐거워서 짓는 미소는 아니었다. 딱 필요한 만큼, 내가 아프지 않을 만큼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알아채지는 않을까, 가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을 더 좋게 봐주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 맺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아프고 상처투성인데 외부에서 아무리 사랑을 준들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밀어내고 말 것이다.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 어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함. 상대의 눈치를 보며 다 맞춰주는 것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멘탈이 약한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까봐, 남들에게 상처받을까봐 보호막을 친 것뿐이다. 이제 그 얇디-얇은 보호막은 찢어버리자.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괴테의 말처럼 스스로를 믿자.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이다.